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스포츠 교육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학에서 스포츠 지도 방법론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합격을 위해서 꼭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곳이고, 단기에 합격하시려면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략 영상 밑에 링크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밑에 영상 확인해 주세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협동학습 모형 5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5가지가 기억이 나시나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보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스포츠 교육 모형이라는 모형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교육 모형이에요. 스포츠 교육 모형. 스포츠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은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을 만드는 거예요. 유능한 거는 운동을 잘하는 거고요. 박식한 건 룰을 잘 안다거나 역사를 잘 안다거나 뭐 선수에 대한 정보를 잘 안다거나 그거보다는 사실 전술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인 스포츠인은 뭐 열정이 가득한 거겠죠. 저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열정이 가득해요. 자, 이거는 스포츠 교육 모형은 사실 스포츠 리그로부터 파생된 교육 모형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스포츠 리그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포츠 리그를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성적을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그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심판이 필요하죠. 그리고 경기 준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홍보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직위라고 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학생들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의 역할도 하고 다른 역할까지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은 우선순위가 3가지가 균등하게 발달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제가 2가지 사진을 넣었어요. 여기는 선수, 그리고 여기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우선순위는 3가지 영역이 고루 발달해요. 3가지 영역 뭐가 있었죠?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3가지 영역이 고루 발달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한 건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유능한 스포츠인은 심동적 영역이 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운동은 잘하는 거고, 그리고 박식하는 거는 인지적 영역이고, 이 관련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열정적인 건 당연히 뭐 열정이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스포츠 교육 모형은 6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 시즌. 스포츠 리그는 시즌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한 시즌제로 운영을 해야 하고, 이거 최소 20시간 이상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말인데 이것도 팀 소속이 돼야 돼요. 한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공식 경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식 경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로컬 룰 등은 학생들이 참가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겠죠. 학생들이 참가를 해서 이런 경기를 언제 할 거고, 일정은 언제 잡을 거고, 우리는 로컬 룰을 이런 걸 만들 거야.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승전 결승전이 약간 행사처럼 진행돼야 됩니다. 학생도 참여도 하고 진행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승전까지 못 간 팀 학생들은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결승전까지 간 사람들은 또 게임을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스포츠는 기록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에게 기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기록을 하면서 이 순서를 매겨도 좋습니다. 그리고 축제화. 이 결승전 같은 거를 이제 약간 축제처럼 진행하라고 합니다. 뭐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즌제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또 모형인데요. 동료 교수 모형이에요. 나는 너를 가르치고 너는 나를 가르친다. 참 말이 좀 웃긴데요. 그러니까 동료 교수. 그러니까 내 친구를 가르쳐주고 친구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직접
교수 모형에 완전 반대되겠죠. 직접 교수 모형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건 친구가 나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반대될 거고, 근데 이렇게 친구를 가르쳐 주면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겠죠. 이게 가르쳐 줘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운동을 연습할 시간은 좀 줄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인지적 발달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역할을 훈련을 받고 학생에게, 그러니까 학생 역할을 한 친구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번엔 탐구 수업 모형입니다. 탐구 수업 모형은 학생들이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뭘까? 뭐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탐구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자로서의 학습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탐구 수업은 질문 중심의 수업이 됩니다. 이 질문 중심의 수업, 그리고 선생님은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여주지 않아요. 약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축구 잘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안으로 찰까? 바깥쪽으로 찰까? 꼬발로 찰까? 뒤꿈치로 찰까? 선생님은 좀 개꿀일 것 같기도 한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왜냐면 선생님이 다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교사는 설명하거나 시범 보이지 않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탐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임 중심의 수업이 된다고 해요. 이제 학생들은 질문을 딱 받았으면 움직여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축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서 차보는 거예요. 페널티킥을 앞으로, 인프런트로도 차보고 인사이드로도 차보고 바깥으로도 차보고 발 앞으로도 차보고 뒤로도 차보면서 뭐가 제일 좋은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걸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탐구를 해야 되니까 탐구력이 향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것과 가장 유사한 사진들을 넣어놨어요. 일단 선생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을 해봐요. 여기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학생들이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구 수용 모형은 진행됩니다. 자, 탐구 수용 모형에서는 우선순위가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생각은 인지입니다. 인지. 그리고 신체를 움직이니까 심동적 학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의적이 될 겁니다. 탐구 수업 모형 5단계를 보겠습니다. 이 5단계는 문제 규명, 문제 제시, 유도 설명, 최종 해답 규명, 분석 및 평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선생님의 영역이죠. 문제를 규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규명한다는 건 문제를 뭔가 찾는다는 뜻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제시해 줍니다. 야, 이런 걸 할 거야. 이거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학생들이 헤맬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유도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답변을 딱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너 과제를 하는 동안 이런 점은 잘했고 이건 못했어 하면서 분석 및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술 게임 모형이에요. 이 전술 게임 모형은 스포츠에만 있는 다른 교육학에는, 그러니까 다른 지도 방법론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 게임 모형이란 게 그래서 조금 중요할 수 있고요.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전술 게임 모형은 말 그대로 전술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해 중심의 게임 지도, 그리고 전술이라는 스포츠에만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자, 이해 중심이었잖아요. 이해는 머릿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학습이 1순위로 됩니다. 그리고 전술, 뭔가 축구 전술, 농구 전술, 배구 전술, 야구 전술 이런 것들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앉아서 개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전술과 기능을 배워보는 거예요. 이게 약간 순서가 달라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고 충분히 기술이 되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게임을 막 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잘하게 되거나 좀 크면 그때 이제 전술을 배우잖아요. 이건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전술부터 배우고, 야, 축구에는 4-4-2가 있어. 그래서 4-4-2 때는 윙은 일로 움직여야 되고 윙백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런 걸 먼저 배우고 그런 상황에 맞춘 훈련을 하면서 기능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배웠던 것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살펴보시면 전체 게임의 맥락 속에서 전술 지식, 스포츠 기능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요 두 가지 포인트 단어가 있어요. 이 활동이라는 건 수업 시간에 뭘 하는지고, 이 활동은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과장성이 있어야 돼요. 대표성은 예를 들면 축구를 22명이 하는 건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22명이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한 반에 15명밖에 없는데 축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여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벌써 22명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게 미니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 게임, 스포츠의 특징을 잘 살려줘야 돼요. 실제 상황과 좀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과장성이란 거는, 자, 전술이에요. 이거는 전술 게임 모형이잖아요. 전술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과제여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능만 패스만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술을 배울 수 있는지 그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술을 좀 과장되게 하는 거죠. 자, 전술 게임 모형에서는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대표성과 과장성. 대표성은 이 작은 전술 게임이 그 스포츠를 대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장성은 전술 기능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이겁니다. 자, 이거는 전술 게임에서 게임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몬드라는 학자님이 하셨고요. 이거는 게임 전술의 전이 가능성에 따른 게임 분류, 이건데 이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종목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침범형, 네트형, 필드형, 표적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침범하는 건 상대방의 뭐 그런 영역을 침범하는 걸 뜻하고, 네트형은 네트가 있는 거, 그리고 필드형은 이렇게 필드에서 하는 거, 그리고 표적형은 맞추는 거예요. 그 예를 보시면 이해가 딱 되실 거고, 자, 전술 게임 모형에서 네 가지 게임 분류가 있고, 하나는 침범형, 축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리고 네트 깔고 하는 배드민턴, 테니스, 그 다음에 필드형, 야구는 어디서 하죠? 필드에서 합니다. 필드형, 그리고 표적형, 맞추는 거, 표적형, 양궁, 사격,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전술 게임 모형 살펴보면 이번에는 이 변형 게임이란 게 있어요. 규칙을 조금 변형해서 게임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스크리미지 게임과 리드업 게임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크리미지 게임은 스트레러지가 전술인데 약간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전술에 초점을 맞춘 게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거 할 때 농구는 하나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패턴을 계속 연습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축구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을 계속 연습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드업 게임은 뭐냐면 이건 기능을 좀 발달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뭐 꼭할건 세워놓고 거기에 촉촉촉촉촉 빠져나가 슈팅을 한다거나 뭐 레이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리드업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이해 중심의 게임 수업 6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술 게임 모형에서는 기술을 먼저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전술부터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이 6단계를 걸쳐서 지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게임을 소개해야 되겠죠. 이게 뭐 어떤 스포츠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뭐 골프공 가지고 와서 축구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하면서 그럼 게임을 이제 이해시켜야죠. 자, 뭐 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농구로 다시 예를 들어보면 농구에서는 3발 이상 가면 워킹, 뭐 트래블링입니다. 워킹은 틀린 거예요. 트래블링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임의 기본적인 룰이나 이런 기본적인 뭐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제 전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좀 이게 될까 싶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술을 이해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술이 오면 그 순간에 내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스크리미지 게임, 리드업 게임 같은 걸 하면서, 근데 리드업 게임이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 연습을 하고 여기까지 되면 실제 게임을 하겠죠. 그러면 게임이 아주 조화롭게 잘 될 겁니다. 왜냐면 전술도 알지, 기능도 되지 하니까 약간 이제 전문 선수들처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입니다. 이게 말부터가 벌써 어려워요.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육은 그러니까 체육을 하면서 이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할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합, 전이, 권한 부여 및 교사와 학생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통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나 도덕성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전이는 이 도덕성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간 도덕성이 좋은 개인들이 모이면 사회적으로 좋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거고, 그리고 권한 부여는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여기 책임감. 네. 그리고 개인은 개인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고, 사회는 도덕적으로 발전했으니까 좋은 사회가 되는 거고, 그러려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성취, 그리고 책임감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 책임감이 발달 목표일 때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려면, 책임감 발달하려면 당연히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실천해야겠죠. 자, 이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은 6단계로 나뉩니다.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이 헬리슨이라는 학자가 만든 거고, 0단계는 무책임, 그리고 5단계는 이제 전이 되는 거, 이렇게 극과 극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무책임 하면은 당연히 참여 의지 없죠. 그리고 무책임하니까 자기 통제를 하지도 않겠죠. 그러면서 이게 좀 웃긴데,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질투나니까 방해하는 거지. 그게 무책임의 단계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단계인데, 이때의 특징은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을 이제 좀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통제가 돼야 될 거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방해하지 않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이게 타임이 아니고 타인, 이거 오타. 타인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단계는 참여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서 참여하는 거죠. 이때는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노력을 한다는 것도 의무감 없이 자기가 해야지, 자발적으로 해야지 이 노력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때 학습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3단계는 자기 방향 설정, 자기 자신한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감독이 없이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은 약간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돌봄과 배려인데요. 이제 이때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돌봐주고 배려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들어야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 욕구, 다른 사람의 요구와 감정을 인정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자, 5번째 단계는 전이에요. 전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것들이 퍼져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 요즘 말로 선한 영향력, 여기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 그리고 멘토 해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수업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수업 방법은 과제식 수업, 이건 아까 스테이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스테이션식 수업이고, 이거는 쪼개가지고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스테이션이 역이잖아요. 역과 역이 붙어 있지 않죠. 역과 역은 떨어져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체육관이 있으면 반으로 갈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패스를 하고 여기에서는 슛을 해요. 그래서 뭐 20분이 지나면 서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방식을 스테이션 수업이라고 하고, 이거는 한 공간을 둘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수업의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 언제 쓰면 좋냐면 기구가 부족할 때 쓰면 좋아요. 기구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눠서 딱 코트를 나눠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좋고, 대신에 이 두 개로 쪼개지니까 선생님이 교사가 관찰이 어려워져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하나로 수업인데요. 이 하나로 수업은 신체 활동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하면서 전인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두 개가 있어요. 직접 참여는 하기터, 그리고 간접 참여는 보기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스포츠 교육학에서 스포츠 지도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끝내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잘 알아두시고요. 지금 바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러시고 복습하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복습하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영상을 한번 돌려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내일 뭐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한 번 더 복습하세요. 매일매일 하시면 좋고, 자, 복습하실 때는 그냥 백지 꺼내 놓으시고 써보세요. 기억나는 것만 다 써보는 겁니다. 근데 이 백지 하는 게 좀 힘드시면은 제가 중요 빵꾸를 좀 뚫어 놓을 거거든요. 그거를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